불의의 사고로 전신장애인이 됐지만 이조차 운이 좋아서라고 말하는 이가 있습니다. America first. 이렇게 하면 오른쪽, 이렇게 하면 왼쪽. 남들보다 더디더라도 끝까지 가겠다는 집념의 사나이. 장애가 저의 삶에 제일 중요한 그 방해 요소가 아니에요.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한국 해양학의 지평을 넓힌 이상묵 박사. 멈추지 않는 그의 항해사.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 서울에 위치한 한 대학교입니다. 이곳에선 지구에 풀리지 않는 난제의 답을 구하기 위해 연구를 하고 있다는데요. 의자를 돌아앉죠, 여기. Take chair. 오늘은 한국과 미국, 일본의 연구원들이 함께 탐사를 나갔던 국제 공동 연구의 결과를 갖고 토론이 한창입니다. 굉장히 드물 정도로 깨끗합니다. 당시 마그네틱 연구 결과 화면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는 오늘의 주인공. 다른 데이터에 대해서 아직까지 지구 내부에 대한 미스테리가 해결되지 않은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지구가 해양 지각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게 어떻게 진화해서 결국에는 2억 년 뒤에 다시 소멸되는가, 그 과정을 몰라요. 왜 지구에는 이런 생명체와 고등 문명이 가능한가라는 아주 큰 주제거든요. 거기에 대한 원천 연구죠. 지구 물리학자 이상묵 박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8년 이 박사의 연구팀은 장기 해양 관측을 통해 지구 물리학적 특성을 연구 중이라고 하는데요. 여기가 그 괌과 하와이 사이에 있는 적도 태평양 지역이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해양 지각이 존재하는 데예요. 티타늄 장기 해양 관측에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이 장비랍니다. 견딜 수 있는 아주 광대역 특수 초정밀 지진계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난을 위한 연구 지진이 아니고 지진을 통해서 지구 내부의 구조를 알려고 해. 마치 초음파로 아기 임신했을 때 그 모양을 보는 것과 똑같아요. 개당 5억이 넘는 해저면 광대역 지진계. 무게는 200kg에 달한다는데요. 수십 개의 기기가 6,000km 깊이에서 사람을 대신해 지진을 관측하는 것입니다. 최첨단 관측 기술이 확보되면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데요. 지진계뿐 아니라 차압계까지 있어 해양 탐사에 매우 유용하답니다. 또 한가운데 1년 뒤 다시 수거한 지진계 속 데이터를 통해 지구 내부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는데요. 시간이 지나는 지를 통해서 저희가 지구 내부의 구조를 파악할 수가 있는 원리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지진파가 적도에 오면서 여러 가지로 변형이 되거든요. 그게 변형된 모습이 지구 내부 구조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알래스카에서 터진 지진을 적도에서 관측하면서 그것이 지구 내부를 통과하면서 얻은 정보를 다 축출하는 거예요. 지구가 수평으로 이동하는 수많은 판으로 이루어졌다는 판 구조론에 의하면 판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다른 판과 부딪혀 충격을 받게 되면 마그마가 분출돼 화산 활동이 생기거나 지진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박사는 이 지진 연구를 통해 지구의 숨은 비밀을 밝히려는 것이죠. 지각과 멘틀의 구조를 밝히기 위해서 이제 이걸 했는데 이런 연구를 한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아마 이런 연구는 세계 최초일 것 같아요. 1992년 남해연구소에 입항한 온누리호. 태평양 심해저 광물자원 탐사와 남극 해역을 조사하며 해양과학 발전을 이끌었는데요.
당시 이 박사는 온누리호의 수석 과학자로 대양 연구를 진두지휘했습니다. 그 한국에 돌아와서 그 배를 운항하면서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막 사람들이 왜 안 자냐고, 좀 잠 좀 자라고 흥분이 돼서 잠이 안 와, 며칠 동안. 잠을 안 자도 졸리는 걸 몰랐어. 4일 동안.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사람들이 나한테 그랬어. 이상무 교수님, 이상무 이 박사 이번에 탐사 나가야 되는데 이 박사가 나가 수고해줘야겠어. 이게 아니야. 야, 쟤 보내지 마. 쟤는 즐겨. 다른 데 보내. 그래서 우리 연구소 부장이 나는 가급적이면 안 보내려고 그랬어. 왜냐면 가면 즐기니까. 1년에 3개월 이상은 바다로 떠나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남극해를 누비며 살펴보지 않은 바다가 없었다는데요. 대양 연구에 불모지인 한국에서 이 박사는 해양학 개척에 앞장섰습니다. 2003년엔 해양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을 위해 강단에 섰는데요. 이 박사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한국행을 택한 학생들도 있답니다. Because I thought it was a great opportunity to study with Professor Lee and in Korea. I hear from a professor in France and in England, and he has great experience and he could teach me a lot. And I think since 3 years I'm here in Korea, yes, I learn a lot, and I'm pretty grateful for that. 최근 이상목 박사는 하고 싶은 연구가 또 하나 생겼다는데요. 앞으로 해야 될 연구 중에 하나가 동해의 신부 지각 구조이거든요. 이거는 늘어나는 한국의 지진 횟수. 막을 순 없더라도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연구랍니다. 저기는 지하 7층이거든요. 지구는 계속 식어가고 움직이기 때문에 지진의 어떠한 지역도 지진이 안 난다는 거는 보장 못해요. 근데 이제 얼마나 자주 일어나냐 이거예요, 차이가. 큰 지진들이에요. 큰 지진을 얕은 것은 빨간색, 중간 깊이는 초록색, 아주 깊은 것은 저 파란색. 우리나라 한반도 멀쩡해 잘 보이잖아요. 아마 우리나라 최초의 지진학자는 어쩌면 그분 단군님이셨는지도 모른다. 그분이 모르고는 이렇게 좋은 땅을 잡을 리가 있겠냐라는 식으로 제가 이제 농담을 해요. 농담이죠. 하지만 지진이 일으키는 엄청난 위력의 쓰나미는 순식간에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 인간의 목숨까지 앗아가는데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처럼 우리도 이 쓰나미에 대해선 안전지대가 아닐지도 모른답니다. 여기 이쪽에 상대적으로 지진이 적다고 하는 서남쪽 동해안 해안가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원전들이 여기 빨간 게.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가끔 가다가 큰 지진이 생기면 우리나라에서는 혹시 지난번 후쿠시마처럼 방사능 물질이 이 동해로 흘러 들어가면 이제 태평양보다 어마어마한 피해가 생기는 거죠. 생선은 다 먹은 거야.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다음 주에 발표하면 마무리될 것 같아요. 이번 주까지 이제 발표 자료를 보내고요. 다음 주에 결과 다음 주에 나와? 다음 주에 이제 발표를 이제 온라인으로 발표를 하고. 연구 이야기도 하고 점심도 먹을 겸 함께 식당으로 향하는 두 사람. 먹는 시간보다 먹으러 가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이 박사. 학교에선 꽤나 유명 인사랍니다. 우리 학교에서 최고 지금 중요한 위치에 하여튼 대단합니다. BK 이거 발표 끝나면 이제 또 템 도모를 해야지. 네 분이세요. 이제야 자리에 앉았다 했더니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학교에선 지구 물리학자로서 이뤄낸 연구 업적도 업적이지만 그를 더욱 유명하게 만든 건 기적처럼 장애를 극복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이죠. 광산 개발로 흘러버릴 수가 있다고.
때로는 그러니까 저같이 그냥 어떻게 보면 좀 평탄한 삶을 살아온 그러니까 큰 곡절이 없는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그 생각할 수 없는 뭔가 그런 아이디어들을 이렇게 생각해내시기도 하고 굉장히 도전적인 그런 일들을 추진을 하시기도 하고 그런 부분은 제가 많이 배울 점이 많죠. 조금 약간의 미국의 뜻이 뭐예요? 식사를 마치고 연구실로 향한 이상목 박사.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만 시간을 쓰기로 한 뒤론 연구 외엔 할 일이 없다는데요. 그의 연구 활동에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입김으로 사용하는 마우스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면 압력에 의해서 이 조이스틱처럼 움직이고 컴퓨터가 하면 우리가 클릭을 해야 되잖아요. 빨면 레프트 클릭, 불면 라이트 클릭. 오른쪽 클릭,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컴퓨터에 손 대신 사용하는 마우스까지. 왼쪽 클릭. 빨고 그렇게 하는 거야. period. 거기에 음성 인식 기술까지 사용하면 이메일은 물론 논문 작성도 할 수 있다는데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스마트폰, 컴퓨터는 신이 장애인에게 내린 선물이다. 책장 한 장 넘기는 일조차 쉽지 않게 되자 그만의 방법도 찾아냈습니다. 제가 전자도서로 살 수 있으면 전자도서로 사요. 그런데 전자도서로 안 나온 책들은 할 수 없이 책을 직접 사서 스캔할 수밖에 없거든요. 스캔한 다음에 싸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 안에 전자도서로 있는 게 한 1000권이 넘거든요. 지난 13년, 14년 동안 제가 들여다본 게 1000권이 넘어요. 과학자는 항상 생각하고 무엇을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게 과학자의 평생 업무고 또 그렇기 위해서 평생 훈련을 받아왔어. 1년에 3개월은 연구를 하느라 바다로 사막으로 떠돌던 이상목 박사. 열정 넘치던 그에게 차량이 전복되는 교통사고가 난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가까스로 3일 만에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지만 목 아래로는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답니다. 여러 대 차가 캐러반 형태로 가기 때문에 과속도 아니었어. 되게 평범한 길이었는데 거기서 내가 몰던 밴이 뒤집어졌어. 그런데 제가 이제 사고가 나고 제가 잠시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 대학원생 한 명이 달려왔어. 교수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영균아. 다른 사람들은 괜찮아? 예, 괜찮아요. 영균아, 그런데 난 왼쪽 팔이 안 느껴져.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의식을 잃고 3일 뒤에 이제 깨어났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최대한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이었어. 하지만 하늘이 나한테 기적 좀 무리한 부탁인지 모르지만 10년을 살게 해주신다면 내가 지금까지 안 된 과학자인데 연구로 정말 좋은 연구로 보답하겠다 그랬어. 6개월 만에 다시 강단에 선 이상목 박사.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강인한 정신력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권유로 시작한 해양학에 대한 열정도 한몫했죠. 저도 해양학이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릴 때 자랄 때 보면 이제 아버지는 항상 밖에서 일하시는 분이고 어릴 때는 어머니하고 주로 얘기를 해서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아직도 엄마의 치마폭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저보고 밤에 들어오시더니 상무가 얘기 좀 하자 이러더라고요.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 근데 제 기억에 그게 아버지와 저와의 첫 번째 남자 대 남자, 인간 대 인간적인 대화였던 것 같아요. 저보고
과학자를 해보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과학도 남들이 안 하는 해양학을 해보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처음으로 우리 아버님 그날 고1 때 대화에서 해양학이란 말을 처음 듣고, 그 저도 그냥 어떻게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자세히 알 수도 없죠. 그냥 막연히 야, 이건 우리 아버지와 나의 뭔가 언약 같은 특별한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다시 얻은 인생 2막. 장애가 문제되지 않는 연구 분야를 찾아 처음부터 배우고 익혔습니다. 그리하여 9년 전부터는 해양학과 함께 계산과학도 가르치고 있다는데요. 여기에 있는 원리가 생물학뿐만 아니라 경제학 또 뭐 지구과학 다른 화학이나 여러 분야에도 이렇게 적용 가능하거든요. 수학이라는 게 보면 여러 군데 쓰이거든요. 가장 기초적인 거니까. 최신 연구 결과들을 익히고 내 것으로 만들어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또 다른 기쁨이라는 이상묵 박사. 뭐 마루로 나가게. 잠시 쉬는 시간. 30분에 한 번 욕창 방지를 위해 누워 있어야 한다는데요. 장애를 얻고부터 그는 쭉 혼자 생활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생활 습관보다 자신보다 더 힘들어할 가족들을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본인 스스로 출가를 선언한 겁니다. 오랜 병에 효자 없다고 집에 장애인이 생기면 그 장애인을 누가 돌보느냐를 가지고 가족들이 이제 여러 가지 힘들고 갈등이 생기고 그래요. 네? 저는 경제적, 사회적인 어려움은 없어요. 다른 비에 비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가족 간의 갈등마저 없애려고 제가 가족들을 좋은 표현이 없어서 그러는데 다 이혼을 했어요. 엄마 아빠하고도 이혼을 하고 자식하고도 이혼하고 부인하고도 이혼하고. 아니, 실제로 이혼은 안 했어요. 법적으로. 근데 그런 식으로 해야지. 내가 가족에게 짐이 되지 말아야지 하고 저는 이 장애 가족 없이 혼자 이겨낼 자신이 있어요. 예? 수백 번 넘어지고 쓰러져도 엎어진 그 땅을 짚고 일어설 용기. 그를 여기까지 오게 만든 힘입니다. 수업 준비를 하는 이 박사에게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건 바로 한글 문서를 작성하는 것인데요. 나 하나하나씩. 그 내가 이거 한글은 음성인식이 아니라 하나하나 찍잖아요. 예? 근데 사람들한테 그래. 연애 편지 아니고 이렇게 쓰기 힘들다. Bifurcation. Captain. Chemical reaction. 한 장씩 만들어야 하는 수업 자료의 경우 다른 사람에 비해 4배의 시간이 걸린답니다. 아무리 돈 준다 그래도 학생들 가르치라고 천금을 준다 그래도 안 해. 내가 하고 싶지 않으면. 공부에 대한 열정만으로 채워진 주말. 어쩌면 장애를 극복하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며칠 뒤 수업 중인 이 박사를 만나러 찾아간 곳. 오늘은 어디서 강의를 할까? 경복궁 가서 할까? 아니면 하와이에서 강의할까? 오늘은 맑고 오후에 소나기가 지나간다고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뻥을 칠 수가 있. 카페에 사는 게 애들이 제일 부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비대면에 애들도 카페에 있거든. 그러니까 카페에서 수업 들으니까. 그가 가르치는 계산과학 강의는 전공을 불문하고 많은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한다는데요.
통계학과 5년 전엔 열정과 교육 수준을 향상시킨 강의라고 인정받으며 교내 교육상까지 수상했답니다. 화학부 나는 장애 학생들을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장애인이 아닌 비장애 학생들 중에 하는 애들이 날 찾아오게 된 거예요. 큰 A라는 것의 원소인 다른 B로 지금은 남다른 열정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 박사. 처음엔 학생들을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는데요. 엘리멘트가 vortex지만 한국해양연구원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로 올 생각을 안 했어요. 너무나 재밌어서. 제가 2003년 말, 그러니까 거의 2004년에 오고 와서 1년 반 만에 이런 사고가 난 거죠. 다 지나고 나보면 내가 2003년 말에 서울대를 오는 게 인생의 각본이었고 그 다음에 1년 반 뒤에 사고를 나는 게 각본이었어. 나는 각본대로 따른 것뿐이 없어. 교수님의 출장을 함께 따라 나선 제작진. 차에 타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바로 휠체어를 고정하는 일. 여기 도킹 스테이션이 있거든요. 사장님 나이스 샷. 사장님 나이스 샷. 제 직원들이 사장님 나이스 샷 이렇게 해줘요. 네. 왕복 6시간의 거리. 욕창에 걸리지 않기 위해 30분마다 누워야 하지만 문제가 되지 않는답니다. 주변 사람들은 왜 너가 세상을 구한다는 생각을 하느냐라고 착각하지 말래. 그럴 정도로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은 그 출장이 어렵더라도 가야 돼요. 3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 다양한 지구과학 연구를 수행하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네, 안녕하세요. 네. 이상목 박사가 이곳을 찾은 이유는 단 하나. 해양 탐사선 때문이랍니다. 탐해 2호 그림. 고성능 3차원 연구 장비를 탑재해 해저 지층 구조와 해저 물리 탐사를 수행할 새로운 탐사선. 바로 탐해 3호인데요. 바다 탐사를 해야 되는데 바다 탐사를 하려면 아주 첨단 연구선이 필요한데 이번에 지질자원연구원이 2023년에 건조 예정인 인도 예정인 큰 배를 만들 계획이 있어요. 길이 100m, 500톤가량의 탐해 3호는 그동안 2차원적으로밖에 표현되지 않았던 해저 지형을 3D 입체로 나타내며 탐사 성능과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데요. 전 세계 어디든 빙하가 있는 지역에서도 항해를 할 수 있게 만들어질 예정이랍니다. 일일 수도 있어. 세계적인 탐사선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 한창인데요. 7도 정도 되는 지진은 신부지각을 모르고는 어셋할 수가 없어. 그래서 배를 만들어지면 요즘 어떻게 보면 자원보다도 재난이 더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제 이 배에 기대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신부지각 구조. 그것이 연구자들의 수요가 충족될 수 있게끔 최대한의 설계를 했으니까. 국제 공동 연맹이 안 되는 게 동해의 일본하고 영구야. 지금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 독자적인 케이파를 키워야 된다. 연구자로서 탐사선에 필요한 것들을 제안하는 이상목 박사. 본인이 하고 계시는 일에 대한 자부심도 크시고 또 거기에 걸맞는 실력도 갖추셨고 또 누구보다도 이 분야에 대한 공부에 거의 모든 걸 바치신 분이니까 당연히 열정이 넘치시겠죠. 화산들이 탐해 3호로 해양 탐사를 나가게 될 그날을 위해 이상목 박사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해서도 이런 해양이나 이런 자원 탐사는 그냥 뭐 금방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5년, 10년 계획을 외국도 다 세우고 하거든요. 4년 뒤에 출전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갈고 닦고 있는 태능선 수준의 선수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 세계를 누비던 지구 물리학자에서 한순간에 휠체어에 앉게 된 이상목 박사. 그러나 자신만의 방법으로 세계를 넓혀가며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의 항해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열정의 항해사, 당신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금덩어리랑 무거운 것 같아요.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은 보이지 않는 뿌리에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저는 여기에 있는 맨 끝에 있는 나무 이파리에 불과한데 뿌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